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역사 함께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장에서 또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라면서 두 분과 그 전략 조금 더 날카롭게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셨고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또 1000스탁의 숫자를 또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의 물량이 잡히고 있고 완전히 ETF 쪽 자금으로 많이 쏠리고 있음 또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단주가 일제히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장의 컬러를 잘 읽어야겠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코스닥을 보려면 저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로보, 스테이블 코인 까지 지금 재료는 굉장합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는 어떤 포지션이 좋을까요? 먼저 2차 전지부터 저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셔가지고 저희 김대준 어드바이저께 2차 전지 긍정 의견부터 듣습니다. 위원님, 사실 2차 전지주는 로봇 수혜로 인해서 그 K 양극재 주가가 완전히 풀충전이 되었고 출동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상단이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K 양극재로서의 움직임, 그 위상 잘 나타납니다. CIS,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이 전고체가 최근 들어서는 더 로봇과 친한 2차 전지단으로서 아이코닉한 상징성을 더 갖고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의미는 사실 이전부터 긍정이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더한 긍정으로 보실까요? 고민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승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판단해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아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뭐 맞다라고 누구도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96년도에 코스닥이 시작을 해서 1000포인트로 출발해서 2000년 초반에 1000포인트 아래 내려와서 지금 한 5년 만에 다시 1000포인트로 회복하는 과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기관과 외국인의 롱숏 전략에 의한 거래소 배도 코스닥 매수에 의한 부분 움직임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 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롱숏에 의해서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주말 동안에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었죠.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니케이 225 일본 시장을 보게 되면 2%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엔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주시장 조정의 모습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환율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통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정적 흐름이 나타날 때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오늘같이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시장 흔들림에 의한 하락이 나타날 때는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 작용 반작에 의해서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는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오늘 장에서 아주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조금 조심스러운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대전제로서의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앞서 앵커가 얘기해 준 대로 2차 전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긍정적 방향의 접근도이냐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앞서 전고체 말씀을 주셨죠. 전고체 1단계 상승이었고 오늘 뭐 양극재사들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로 재점화되면서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코스닥의 내용적 종목의 흐름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20개 종목에서 12개 종목이 바이오고요. 2차 전지가 2개고요. 로봇이 2개고 그다음에 소부장이 3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용기기가 한 종목이고요. 그렇다 보면 코스닥 시장이 롱숏에서 움직일 때는 당연히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롱숏 전략에 의한 매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흐름은 한 2, 3일 정도의 흐름이 진행되어진다고 판단할 때 오늘 장 상승이 일단락돼서 내일부터 조정받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흐름은 추가로의 진행이 되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과거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인 이슈의 재료가 최근에 많이 도출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재료의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다. 시장에서 도출되지 않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전망적 내용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현재 있어 보인다. 다만 오늘 가격 수준에서 진입하는 것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많은 종목군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BM을 오늘 은근히 외국계 쪽에서 담더라고요. 네. 시장 분위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상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 코스닥에 투자할래 하는 그 성격의 자금들이 에코프로 BM으로는 조금 더 그렇다면 더 모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좀 수동적인 기대라는 거겠네요. 제 가격으로 한번 예. 접근을 해보드릴게요. 지금 20만 원 살짝 넘어갔어요. 그죠. 에코프로 BM이 22년도에 그 저항 구간이었고, 그리고 23년도에 내려오는 데에서 지지 구간이었고 했던 중요 가격대가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승의 목표치가 1차적으로는 22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 차가 지금 상승치의 목표점이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20만 원을 넘어선 지금 수준에서 한 10% 정도 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상승은 목표 단기 고점부를 향해서 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격해서 진입하는 형태로의 진행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의 모습이고요. 이제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종목 간의 가격 차는 현재 다르고 있어요.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이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비교적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흐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후발주의 형태의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 접근을 해봅니다. 어느덧 고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여력을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서 살펴본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일정 부분 거리감을 주시네요. 후발주 종목의 성격에 조금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서 중립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듣고 싶은데 네. 길건우 대표님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중립으로 주셨는데 오늘 탑픽을 2차 전지에서 주셔가지고 네. 어떤 의미예요? 너무 빨리 오른 게 있어서 사실은 조금 2차 전지 이제 살아나는 건가라는 기대감만으로는 접근하지 말라라는 의미였고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ESS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훨씬 더 시장에서는 크게 작용을 했고,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다 올라는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 더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이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로봇 테마가 붙으면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죠. 근데 이게 방향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이니까 뭐 특히 이제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가까운 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전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고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로봇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제품이 돼서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중국에서 나오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되겠구나. 아틀라스 하면 되겠구나. 그럼 다른 그룹들도 아마 하면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LFP 거 안 쓰겠지. 그냥 어찌됐건 양재 쪽에서 다시 NCM으로 가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다 지금 시가총액상위 1등부터 5등까지 보면요. 네. 알테오젠 제외하고요. 다 15% 이상 급등입니다. 네, 에코프로 BM 15%고요. 에코프로가 18%예요. 예. 사실 저는 너무 급하지 않나. 그러면 이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익실현이 조금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고체는 우선 더하기 하나가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ESS 쪽에 대해서 뭐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정을 받더라도 반등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로봇 쪽만 보고 2차 전지에 붙는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중립했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올린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사실 거래대금 상위에 지금 3위가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시총 상단주 그리고 거의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다. 과격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 접근에 있어서는 멀리하자의 의미이신 것 같고, 네. 그럼 압축해 볼게요. ESS 키워드로 압축을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탑픽이 그렇다면 어딜까요? 좀 뒤에서 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셀 업체에서 보면 최근에 네. SDI가 사실은 그래도 꾸준하게 뭐 기존의 ESS 시장에서도 사실은 원래 중국 쪽에 밀리기 전까지는 강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LFP 오면서 조금 밀렸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기대가 되는 거는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쪽에서 ESS에 대한 수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 업체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그래도 SDI가 낫지 않을까 싶고, 앞에서 저희가 또 잠깐 전고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어찌 됐건 기술력으로는 조금 앞서 있다 보니까 아마 아틀라스의 시제품 이야기는 점점점 아마 스케줄은 당겨질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정오체는 계속 부각이 될 거고, 네. 그럼 그 밸류 체인을 계속 찾게 될 거예요. 최근에 현대차도 움직임을 보면은 이걸 빨리빨리 지금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 잡았다라는 얘기만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탄력은 굉장히 빨리 받을 것 같아서 셀 업체 중에서는 뭐 SDI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압축해 주셨고 전고체 키워드도 같이 있으니까 네. 삼성 SDI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심주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2차 전지 내에서의 다른 토픽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코스닥의 상관계수가 높은 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주 정말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삼바나 셀트따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닥 쪽으로 살펴보면 알테오젠 4%, 에이벨바이오가 무려 2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만 원 돌파시키는 거 어려웠는데 그냥 오늘 시원하게 24만 원 지금 호가 움직임 나타나네요. 지금 고민되실 겁니다. 오늘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2차 전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제약바이오를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대준 위원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비만 키워드도 꽤나 강하거든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십니까? 2차 전지도 부분 긍정적이나 바이오가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로에 네네.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의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2개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다.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가 얘기한 대로 CDMO와 신약의 최근 힘겨루기 상황에서 신약의 종목들이 알테오젠의 악재가 있었지만 그 악재를 돌파하면서 코스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몰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관련한 그 신약 그 제약바이오의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올해의 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해 거래소 시장은 바이앤홀딩 전략이 가능했었습니다. 사서 가져가는 전략적 대응으로 지난해 수익률 게임을 가져가는 형태였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호흡이 좀 빠르죠. 순환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이제 순환하면서 종목 교체가 나타나는 진행의 형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의 접근이 어떠할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을 지금은 좀 의미 구분을 하셔서 보세요? 네, 구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거래소 시장이라면 보통 반도체 투탑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 상황에서의 최근까지의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바이오 섹터의 주류를 이루는 종목들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잠시 쉬어갈 때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에이빌바이오는 안 과한 거예요? 이게 24만 원 지금 나타나는데 언급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굉장히 그 돌파를 오늘로써 맞춰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좁은 박스권을 지나서 이제 좀 더 새로운 레벨 구간 여기선 더 그렇다면 홀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하잖아요, 에이빌바이오가. 우리가 통상 주가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이 지난하고 좀 힘들죠. 18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내림에 반복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볍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24만 원까지 올라오는 주가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을 슈팅 구간이라고 하죠. 슈팅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은 오늘 하루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3 내지 5일 정도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 본다면 내일 장에서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상승폭에 대한 흔들림의 여진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상승 추세대에서의 흐름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충분히 우리가 가격을 판단해서 주가에 대한 대응적 전략으로 현재 바이오대에서는 접근하기보다는 탄력도를 감안해서 코스닥 시장과 연동해서 판단해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최소 3에서 5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가격을 놓고 뭐 25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고점을 돌아가기보다는 기간차로의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여기서의 뭔가의 뭐 롤링 과정은 있을 수 있더라도 일단 가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으로 바라봐 주셨고 코스닥이 간다면 ABL 바이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 빠른 익절은 굳이라는 판단 또한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시총 상단이 우르르 가기 전에요. 원래 움직이고 있었던 쪽이 있었습니다. 다음 쟁점에서 볼게요. 로봇인데요. 의견이 또 갈려 있어서 기 대표님께서는 로봇을 또 긍정을 주셨습니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종 상단이기 때문일까요? 상터치가. 그리고 여기에 유일 로보틱스도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큰 종목군들에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다시 로봇은 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지 싶거든요. 여기서의 긍정은 어떤 긍정일까요? 아직 식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로봇에서 첫 스타트를 끄는 건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1.3% 정도 빠지는데 5일선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HL 만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여전히 흐름상으로 보면은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쉬니까 다른 애들 뭐 있지? 이러면서 정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또 튀기 시작을 하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야, 여전히 로봇 섹터에 대한 수급이 세구나. 2차 전지도 이제 오늘 보세요. 뭐 이제 수급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로봇에 2차 전지 붙으니까 사실 매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SDI 기준으로 해도 1%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뭐 수급이 확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뭐 여전히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밑에 하단에도 나오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로봇주들은 특정 회사만 조금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국산화한 기업들을 했지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로봇 보안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 보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생태계가 확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에 대한 것들도 수급이 점점 퍼지는 걸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요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로봇 지금 사요 말아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계속 받거든요. 가니까. 계속 예. 가니까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나 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꼭 합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지 마라.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오르면 중간에 쉴 때는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를 조금 접근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제발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정말 네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분할 매수해라. 이런 얘기들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사항은 이거죠. 현대차 연합군인 라인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부품주들 따로 해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다른 대기업주를 볼 거냐인 건데 조금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부품 관련주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액추에이터가 어찌됐건 그 로봇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비용에서 40% 넘게 차지를 하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내재하지 않는 이상은 갖다가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틀라스가 조금 빨리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시계를 조금 더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감속기나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그래도 이 안에서 조금 안전하게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급 주셨던 종목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야말로 진짜 부품이고 그 오늘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아틀라스 매출 3분의 1은 현대모비스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부품단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할 수 있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 계속해서 잘 살펴봅니다. 로봇 압축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또 핫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두 분 모두 긍정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코스닥 3천의 중심에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급등이 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 쪽에 있어서는 늘 긍정의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궁금해요. 지금 이 코스닥이 갈 때 결국에는 함께 가는 동행 섹터로서의 의미로 보세요. 물론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한국은행과의 어느 정도의 마찰과 함께 등락은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무게를 주십니까? 우리 앵커가 정답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거래소 시장에 대한 네. 당분간의 영역에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면에 코스닥은 강할 것이라는 네. 측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가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오더라도 중소형단의 종목들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받쳐주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테마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앵커가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시행에 늦은 감이 아니라 네. 일본이나 홍콩은 이미 시행을 했죠. 그쵸. 이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속해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파하면서 이 내용이 시장의 주가 상승의 걸림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딱 가름말을 타줬죠. 정부 정책으로 이제는 제도화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가름말을 타줬기 때문에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외풍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형태의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흔들림이 오늘 장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고점에서 밀리는 흔들림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종목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11만 원 수준까지 주가가 움직였다가 최근에 한 4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스테이블코인의 이러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의 진행은 카카오페이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전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하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에서의 테마,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LG CNS는 뭔가 더딘 느낌이에요. 저번에 6월 달에 같이 갔었을 때는 점상 막 만들면서 과열차게 갔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딘 느낌인데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안전할까요? LG CNS가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도 엮여 있고요. 로봇 이슈와도 그쵸. 엮여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 가치가 부각되는 LG그룹의 대표적인 솔루션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역시 상장 이후에 1년 이상의 기관 물량 해소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지만이 가벼운 움직임에서의 모습이 네.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차를 약간 차만 두고 본다라면 LG CNS도 다시 스테이블코인에 연동된 주가 흐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또 주셨던 종목입니다. 1월 19일이니까 지난주 종목이었는데요. 와, 8% 일주일 새 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저희 반도체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버텨주는 기간으로 볼까요? 코스닥이 간다면 네. 그러면 오히려 소부장을 볼까요? 지금 리노공업, 원익 IPS, DB하이텍은 빨간불 나오네요. 네. 네. 우선은 29일 날이 이제 분수령이긴 하죠. 삼성전자, 그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AMD랑 퀄테스트 이제 본인들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다 웃도는 수치들이 나와서 좋다라는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 요즘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한번 보자. 그 어떤 얘기 정확히 나오는지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갑니다 또. 잘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잡을까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뭐 잡을까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둘 중에 하나는 아마 다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들고 계시는 거는 크게 훼손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4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하면 SK하이닉스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4를 같이 한다라고 해서 3, 2 쪽에 대한 매출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나올 건데 영업이익률 40%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4분기 지금 예상치가 50%가 넘습니다. 거의 지금 거의 53% 정도 나오거든요. 컨센서스가. 근데 아마 이거 부합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야 그래 여전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돈 잘 벌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소부장은 둘 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에 지금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이제 TC본더 같은 경우가 4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TC본더의 절대 강자다 보니 하이브리드 본더도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잘 가고요. 요즘에 이제 기판이 잠깐 쉬지만 또 딴 애도 올랐다가 그 다음 턴 보면 또 기판이에요. 코리아 서킷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골고루 굉장히 순환을 잘 돌고 있으니까 소부장은 잘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를 아직 놓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봐야 하다. 그리고 소부장 전략도 촘촘하게 세워봐도 괜찮은 구간으로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 탑픽으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김대중 위원님께 들어볼 종목은요. 엔터 쪽이네요. 네. 디오유? 오랜만에 엔터주 예. 관심 가져야 될 때고요. 엔터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IT 플랫폼 내에서 함께 움직이는 게임 엔터가 함께 움직이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엔터주는 매매하기가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브가 하이브. 시장에서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하이브가 지어주는 가운데 SM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반면에 JYP나 YG 같은 경우는 또 보합선의 움직임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엔터 4사의 주가는 이 차별화된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핑퐁 게임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하지만 엔터 관련주라고 해서 엔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엔터의 전체적인 상승에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디오유라고 하는 회사 플랫폼 기업이면서 또 엔터주이기도 한 이러한 형태의 기업입니다. 디오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와 같이 이 주요 아티스트들의 주요 상품들 뭐 사진이라든가 굿즈라든가 이걸 대상으로 해서 해외 그 구독료를 받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매출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여전하게 해외 쪽 구독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4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 시점 주가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가격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4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정은 32,000원 수준까지 조정으로 손절가를 잡아가신다면 바닥에서 이제 막 턴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접근하기 무리 없는 그렇죠. 가격 라인대도 맞다. 디오유 움직임 잘 주목해 보시죠. 길건우 대표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퓨처엠이네요. 네, 맞아요. 앞에서 이제 2차전지 뭐 중립해놓고 갑자기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서도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고체 쪽에서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삼성 SDI랑 뭐 다른 셀 업체들이랑도 양극재 관련해서 계속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고체에 대한 테마도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고체 쪽에서 저희가 양극재만 조금 얘기를 해서 그런데 기존 이제 흑연에서 리튬 메탈 음극재가 훨씬 효율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도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 여전히 잘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 안에서 크게 주가가 갈 수는 없는데 ESS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근 들어서 숫자가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고요. 실적 잘 찍힙니다.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로 전에가 23만 원 라인이었는데 지금 딱 그 목전이에요. 근데 최근에 다른 뭐 양극재 관련주들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면 한 번 들을 때 시원하게 뚫었거든요. 네. 딱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급이 조금 몰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2차전지에서 만약에 이제 셀 말고 다른 거 하나 고르라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어디까지 볼까요, 그러면? 정고점이 26만 원이었는데요. 뭐 30만 원 정도까지는 시원하게 뚫으니까 네, 한번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돌파력을 네. 본다 의견 주셨습니다. 셀로 본다면 삼성 SDI 가장 예쁘게 봐주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까지 흐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히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좀 주가는 4,960선 나타나는데 지금 코스닥이 6.58% 상승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시총 상단주가 거의 30위권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15위 클래시스만이 보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